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감성여행 라파엘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높고 푸른 하늘이었고 기댈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오늘은 김남희 작가의 78 한 남자의 생이라는 수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따뜻한 감성여행 출발합니다. 일흔여덟 한 남자의 생애 김남희.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버지의 등에 얹힌 삶의 무게는 가혹했고 그럴수록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들은 오해받기는 쉬워도 이해받기는 어려운 존재가 되어갔다. 소리내어 우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채 고통을 안으로 사기다 이 세상과 작별하는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약한 이였다. 아버지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 동안 가족은 그의 부재 속에서 살아간다. 그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집안에 그의 자리는 없다.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남자로 전락한다. 가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이가 되기도 한다. 세상을 떠날 무렵이 되어서야 이해받고 세상을 떠난 후에야 보고 싶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얼마나 자주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을까. 꿈을 접어야 했을 테고 자존심도 버려야 했을 것이며 비굴한 타협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절반은 눈물인 술잔을 털어넣으며 소리 없이 울었으리라. 3년 전 가을 스페인의 성지순례길을 걷고 있었다. 방송팀과 함께한 한 달의 일정이 끝난 후 혼자 시실리로 떠나기 전날이었다.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하니 아버지는 그새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다. 아버지의 몸무게는 45kg. 한때 내 세상의 수호자였던 아버지는 어느새 나보다 더 가벼워져 있었다. 폐에서 시작된 암은 온몸으로 번져 뼈까지 전이 된 상태였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을까? 고통을 소리 없이 견디는 법을 배운 세대여서일까? 평생 엄살 부리지 않고 살아온 습관이 독이었던 걸까? 엄마가 주워온 빛깔고 온 단풍잎 몇 장이 병상 옆에
놓여있던 어느 저녁,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엄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이 병원에 오니 겸상을 하네요. 당신 나랑 겸상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부턴 늘 겸상이겠지. 25년간 구멍가게를 꾸리느라 명절에도 밥 한 번 함께 드시지 못한 부모님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난 후 아버지는 끼니의 대부분을 혼자서 드셨다는 사실을. 식사를 마친 엄마가 빈 그릇을 내놓으러 나간 사이 아버지에게 여쭙다. 살아오는 동안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느냐고. 이제와 생각하니 다 행복했는데 그래도 내 엄마 만난 일이 제일 좋았지.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아버지는 엄마를 만나 가정을 이루면서 더 이상 외로울 일은 없다고 생각하셨을까. 쓰러져가는 가을비처럼 아버지의 남은 생도 빠르게 꺼져가던 그날 저녁에 병실에서 이 시가 떠올랐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외로움과 가난은 평생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정년 퇴직하신 후에도 아버지는 아파트의 경비로 구멍가게의 주인으로 일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철들 무렵부터 죽는 날까지 일하고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는 아버지였다. 1년 12달 쉬는 날도 없이 아침 7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스스로 정한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닫던 아버지. 무뚝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투른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술을 마시지 못했던 아버지는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태우셨다. 아버지가 내뿜는 담배 연기에는 그의 외로움이 함께 실렸을까. 가게의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의 마른 등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던 걸까. 별다른 취미도 없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도 없던 아버지에게 무엇이 인생의 낙이었을까. 인생의 고비마다 아버지는 무엇에 기대어 견뎠을까. 배낭을 메고 세상을 떠돌다 돌아온 그의 가을.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믿었기에 결코 궁금해한 적이 없던 세계였다. 아버지라는 세계 입구에 이제 겨우 서 있을 뿐인데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걸까? 아버지 인생에 다치자 덧치기도 했을 아버지의 나라이자 아버지의 동포였을 우리 삼남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가 그가 맨 짐을 기꺼이 감당하게 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한 눈물을
그는 어디에서 몰래 흘렸는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질문에 답할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한 사내의 78해. 지상에서의 흔적은 한 줌 재로 남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밤. 병실에 머물던 나는 식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아버지에게 호소했다.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엄마와 막내가 먼저 도착하고 얼마 후 큰 동생이 달려왔다.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그가 말하는 순간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셨다. 가족에게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 꺼져가는 생명의 기운을 붙잡고 계셨던 걸까? 눈을 감은 아버지의 호흡이 곧 잦아들었다. 생을 놓은 아버지 얼굴은 뜻밖에도 편안해 보였다. 장례를 치른 후에야 조금씩 아버지의 부재가 실감났다. 아버지기 전에 한 남자였던 그가 살면서 이룬 것은 무엇일까?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임감에 눌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생이 가여웠다. 시골에서 화초를 키우며 소일하는 노년을 갈망했는데 그조차 이루지 못하고 떠나다니 허무하고 또 허무했다. 한밤중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곡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삶이 너무 가엾다고. 나를 달래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통해 당신 삶을 이루신 거라고. 그 작은 구멍가게 안에 내가 알지 못한 일상의 행복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정말 그랬을까?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일상을 버리고 떠나 밖으로만 돌던 내가 놓친 것들이 분명 그 안에 깃들어 있었을 거라고. 엄마가 검정고시를 차례차례 치르고 75세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뿌듯했을 것이다. 혼자 가게를 지킬 때면 대학생 내 엄마 때문에 내가 늙음하게 고생이 많지 라고 투정하면서도 그 말투에 은근히 자부심이 배어 있었으니까. 부모는 어떤 자식에게서도 자랑스러움을 찾아낸다는데 아버지는 나처럼 불효막심한 딸조차도 대견하게 여겼을 것이다. 새 책을 낼 때면 가게에 책을 쌓아놓고 손님들에게 자랑하던 아버지셨으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들과 딸이 이룬 것, 아내가 이룬 것을 당신이 일궈낸 것이라 믿으셨으리라. 아버지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삶은 없으니까. 나는 그토록 뒤늦게서야 아버지의 삶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78 생애를 나는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해 본 기억이 없다. 나의 중심은 늘 나로 향할 뿐. 그 자리에 누구도 들어서지 못했다. 나로만 가득 찬 세상에서 외로운 나, 그리고 가족을 중심에 놓아 그 대가로 자신이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외로웠을 아버지. 우리 둘 중에 더 고독한 이는 누구일까? 아버지의 눈에는 이 나이 되도록 혼자 떠도는 내가 더 쓸쓸해 보였을까?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의 삶에 대한 나의 이해도 너무 늦게 찾아왔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나는 마지막 순간에 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낼까? 이 세상과 작별하는 그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내가 이룬 것을 속삭여 줄 이가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삶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부디 기억하기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이었다는 것을.